네. 국정원이 네. 바로 직전 국정원장 두 사람 박지원, 네. 서훈 네. 두 전직 원장을 고발을 했어요. 네. 국정원이 전직 원장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 검찰에다 직접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검찰에서 무슨 수사를 해가지고 국정원장을 그렇죠. 구속을 시키고 뭐 이 깜빵에 보내기는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네. 바로 직전 원장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네.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먼저 그 박지원 원장 전 원장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네.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그만둔 뒤 지금 나와 가지고 네. 온갖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맹활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감나라 배나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네. 그렇게 뭐랄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박지원 원장은 왜 고발이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은 당연히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아, 예. 일바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하는데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다. 이 일탈의 정상화 차원이죠. 예. 아니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멀쩡하게 뭐 물에 빠졌는지 뭐 실족했는지 뭐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우리 정권이 문재인 잠만 뒤룩뒤룩 잤지 좀 그 사람 공무원 구해달라고 전화 한 통화 안 했어요. 그때 하트라인이 열려 있었어요. 그냥 월북으로 다 몰아붙였어요. 예. 저는 세월호보다 이게 훨씬 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이 공무 중에 북한한테 처참하게 시신까지 태워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박지원이가 2020년에 첩보 관련 보고서 중에 불리한 거 월북이 아니라고 한 증거 이런 거는 삭제 지시를 했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직 더 수사를 해봐야 알아요. 네, 하지만 고발은 이걸로 된 거예요. 예. 네. 이대준 씨가 나는 한국 공무원이다. 네. 구조를 해달라. 네. 그때 이제 그 네. 북한군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네. 그런 첩보 보고서가 있는데 네. 그걸 싹 삭제해버렸다.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북으로 몰아간 거죠. 월북머리네요. 왜 월북몰이죠? 그러니까 그 하태경 의원이 그러잖아요. 그때 뭐 SI인가요? 네. 그 특별 감청한 거 네. 그거 보니까 월북이라는 말은 특수정보. 딱 한 번 나온대요. 특수정보. 6시간, 7시간 중에. 그것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할 때 본인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때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은데 박지원이가 지금 국정원이 오죽했으면 고발했겠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왜 첨삭해가지고 불리한 건 빼고 넣냐. 네. 그래서 저는 고발한 거 이거는 저는 정치 보복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들 생명권 관련되고 공무원들이 일하다 그런 거는 이거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정치보복은 아무 관계없이 지금 고발된 내용도 직권남용이고 국정원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공용 전자기록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손상을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중대 범죄예요. 이거. 예,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해수부 공무원 관련 기록 문건 이렇게 훼손을 시켜버렸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못 알아보게. 여러 서류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건 놔두고 불리한 건 싹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위반 법률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그리고 공용 전자기록 손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또 박지원 수사할 때 저는 또 하나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조성은이라고 왜 제보사주. 예, 윤석열 검찰총장 때 왜 제보사주로 막 떠들었던 여자. 고발사주 사건 아니에요? 예, 제보사주, 고발사주. 그때 계속 만났잖아요, 둘이. 예, 고발하기 전에도 만나고, 후에도 만나고, 이런 것도 전 조사해서 박지원의 국정농단을 저는 진상을 좀 완전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박지원은 그때 국정원장 되면서 네. 자기가 이제는 정치하고는 절연을 하겠다. 네. 정치의 저자도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뭐 국내 정치에는 개입을 했는지 아까 그 고발사주라든가 이런 거 국내 정치입니다만은 그건 뭐 아직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남북 관계 진짜 네. 큰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그렇죠. 월북몰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죠. 예. 예. 이거는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박지원이도 저렇게 한 건 아마 정권 교체가 될 줄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재명 되면은 뭐 하겠어. 뭐 이 정도 생각했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방송 나와서 떠들고 하는 게 나 빅마우스야. 나 건들면 방송 나와서 막 떠들 거야 하는데 그 방송에서도 지금 아는 게 많고 주소들은 풍월이 많으니까 방송에서 잠깐 써주는 거지. 저렇게 검찰 고발까지 됐는데 방송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고발해서 보기에는. 수사를 하면은 방송에서 쓰기가 어렵죠. 그렇죠. 지금 출연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자인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렇죠. 출연시켜서 이야기할 네. 수는 없는 거고 우선 어느 나라 정보기관 수장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언론에다가 할 말 못 할 말 그 국정원장 때 얻었던 그런 정보까지 뭐 푸틴이 곧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걸 출연시키는 방송사도 저는 정신이 없다고 봐요. 예. 아무 얘기나 막 알거나 말거나 떠드는데 박지원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거든요. 좀 이제 자중할 때도 됐고 저는 자기가 한 일이 뭔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검찰의 조사에 좀 협조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뭐 검찰에다가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등 그러네요. 뭐 정치 보복이라는 등 별 험한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거는 언론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자기 결백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랬네요. 네, 그런 추미애가 썼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국정원장이 또 직원들도 내 말을 들을 사람들도 아니다. 그거 지우라고 한다 해서 그 직원들이 지울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주 전혀 사실무근이다. 대개 정치인들은 뭐 돈 술에 뭐 이런 거 해오면은 가서 물어보면 사실무근이고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분도 전에 그 술에 뭐 그런 혐의 받을 때는 내가 그게 사실이면은 목포역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했죠. 나라종금부터 옛날에 대북송금 뭐부터 많이 피고가 됐었죠. 그것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입증이 된 것도 많았는데 아마 박지원은 그럴 거예요. 문재인이가 나를 국정원장 시켜주는 게 내가 이뻐서 시켜줬을까?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 입 막으려고 시켰다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되니까. 뭔가 밥값을 또 하려고 또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자초지종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죠. 지금은 이 검찰에서 자기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할 정도면은 뭔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 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국정원장이 외교관 출신의 김규현 국정원장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총괄하는 사람은 이제 기조실장인데 조상준 전에 이제 서울 고검 검사 하다가 지금 기조실장으로 발탁돼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고강도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탈북 문제도 이제 서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월북몰이 할 때도 그런 첩보 뭐 군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 취사 선택해 가지고 정권한테 유리한 것만 이용해 먹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다. 그러면 국내 정치 개입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장이 또 저렇게 검찰 고발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흑역사죠. 옛날 저는 생각나요. 2018년에 그 DJ 정부 들어오자마자 YS 때 안기부장 하던 권영애 이 양반 조사받다가 그냥 칼로 배를 그어버렸어요. 깜빵에서 그랬죠. 그게 벌써 24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정보 책임자는 깜빵하고 집하고 그 원세훈 때는 또 거기에도 국정원 댓글 지금도 아마 쌓고 깜빵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종찬 정도
아마 깜빡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병기, 이방호, 남재준 그렇죠. 세 명 다 다 갔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잘못을 떠나서 뭐 본인들은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은 국내 정치에 저렇게 빠져들고 이용당하고 본인이 좀 자중을 못하고 욕심을 부린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은 그렇다 하고 네. 서훈 네. 전 원장은 네. 또 어떤 이유로 지금 같이 혐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고발이 됐습니까? 서훈도 이 죄도 박지원 죄보다 더 커요. 예. 이거는 2019년 11월에 그때 왜 북한에서 그 어선이 넘어왔잖아요. 목선 타고 목선 왔죠. 타고 오징어 잡이 예, 어선. 왔는데 뭐 배 안에서 사람을 죽였느니 뭐니 하는데 보통 같으면 그 조사는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 책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보통 서너 달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다고 그때 그러네. 샅샅이 조사해야 되는데 딱 3일 조사했어요. 3일 조사하고 북한에 전통 보내가지고 빨리 데리고 가라. 어선도 네. 그냥 보내버리는. 빨리 증거가 있는 어선도 그냥 소독한다면서 싹 증거 치우고 빨리 다 보내고. 그러니까 일단 탈북을 하면은 무슨 흉악범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조사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든지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그러니까 그때 왜 김정은하고 한참 뭐 왔다 갔다 할 때 아니에요? 아니 그 12월에 네. 한아세안 예. 특별 정상회의 한다고 부산에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 네.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김정은 눈치를 탁 본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그렇죠. 그 초청자까지 보내면서 네. 사람 두 사람까지 딸려서 그렇죠.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인신공양이라고 네. 합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멀쩡한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고 그 탈북한 어민들은 강제 북송하고 문재인 정권의 정보 수장이 우리 민족한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훈이는 정말 지금 또 미국으로 튀었잖아요. 근데 뭐 네. 지난번은 그 이 서해 사건 났을 때 또 이 강제 북송 사건 났을 때 언론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통화가 된 모양이에요. 네. 요 근래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죠. 자기가 떳떳하면 들어와야죠. 네. 들어와서 검찰 내일 갈 테니까 니네 기다려 하고 가야죠. 왜 미국 도망가요? 관광 비자로 급히 네? 날았을 왜 때는 이렇게 도망가요?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다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끝까지 수사해서 저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저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 신문을 보니까 모사드 네. 이스라엘의 네. 정보기관 아닙니까? 네. 전 원장을 했던 타미르 파르도라는 네. 원장이 모사드는 어떠한 권력이나 정치권과는 관계없이 오직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만 일한다. 그게 확고한 원칙이고 그게 깨진 적이 없다. 그렇죠.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거듭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그 국민들을 살릴 수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좀 살리는 방향 이렇게 연구해야 되잖아요. 아니 공무원 그 피격당했는데 그 살릴 방도를 하나도 안 하고 어민들 탈북 어민이 왔으면 뭐가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문재인은 밤에 잠만 뒤룩뒤룩 자고 그래서 세월호 9시간보다 문재인의 6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이 두 명의 전직 원장도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1급 27명을 지난번에 인사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대기 발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도 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강도 이 감찰을 하는데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보 사주 뭐 이런 것에 개입이 됐는지 1급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 때 그때 빨갱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때 김여정이를 비롯해서 그 김영철이 또 이성권이 조국 평화통일위원장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완전히 빨갱이들 총
대빵들이 그때 왔었어요. 그때 와서 물밑에서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3번 했거든요. 예. 싱가포르, 하노이, 뭐 판문점에서 했는데 이때도 뭐가 오갔는지 사실 좀 알아볼 필요는 있죠. 돈이 오갔는지 물건이 오갔는지 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정보 마구 흘렸는지 그렇죠. 그쪽에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문 정권 때는 CIA라든가 FBI에서 이런 정보를 잘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북으로 가니까. 커트가 받쳐버리니까요. 그런 것들도 아마 지금 국정원이 쇄신 차원에서 전반적인 감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서해 이 피살 사건도 그렇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그 결정권자는 양산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을 지금 문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은 그 궁극적으로 누구하고 국정원장이 상의를 하고 지시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뭐 문재인이가 개입이 됐든 안 됐든 본인이 수사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안 사안들 될 수가 아닙니까? 없죠. 그 사안의 네. 중대성으로 볼 그리고 때요. 문재인은 지금 수사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말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참 그 월북 누명 찍어서 그 공무원한테 정말 내가 죄송하다. 내가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대북 하트라인도 있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탈북 어민들 이것도 제가 김정은 눈치 본다고 너무 좀 서둘렀는데 이것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한테 100배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 그 사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